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민주당의 당원교육원장이라는 사람이 충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요즘 2030 젊은 남자들이 우파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저 민주당에 발걸치고 이제 밥을 얻어 처먹고 사는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 뭐 그 꼰대들, 586 꼰대들이 거기 대해서 지금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2030 이 젊은 남자 우파들에 대해서 저 인간이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자, 2030 남자들은 지금 의식이, 민주주의 의식이 지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아예 고립을 시켜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민주당 좌파 586 꼰대의 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보고 좀 화가 나가지고 영상을 평소보다 굉장히 좀 상세하고 긴 분량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다른 일을 조금 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편안하게 틀어놓고 한번 전 분량을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평소보다 많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박구용 민주당 당원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는데 깨알같이 전남대 교수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설정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좀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도 귀신같이 몇 살일까요? 1968년생, 딱 그러니까 전형적인 586 세대죠, 여러분들. 자, 나이가 50대, 그리고 또 80년대 대학교 학번, 그리고 60년대에 출생한 사람, 전형적인 586 세대입니다. 그리고 고향도 전북 순창이라고 당연히 그쪽 지역 출신이고 깨알같이 고등학교, 대학교도 전부 다 저쪽 동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웃긴 게 뭐냐면은 저 인간이 꼴에 철학을 전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하는 거를 보면 어때요? 철학이 깊은 사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생각의 깊이가 전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보는 눈도 없어. 2030 젊은 우파들이 지금 왜 생겨나고 있는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도 없어. 저 사람이 무슨 철학을 논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저런 인간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저런 가짜 고학력자, 가짜 지식인들이 정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이 길어지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자, 2030 남자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고립시켜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저 사람의 주장인데, 너무나도 전형적으로 민주당 586 꼰대들의 꽉 막힌 마인드, 그리고 그 특유의 지독한 좌파 선민의식을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좀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문제가 됐던 발언의 전후를 한번 살펴보시죠. 박 원장은 2030 세대의 지지율을 흡수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저 세대 전체를 2030 남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가짜나 가지고 제가 좀 웃음이 나오는데, 맞짱 토론하면 진짜 영어까지 털어줄 수 있는데 대단한 자기 확신이죠. 저 세대 애들이 저렇다니까. 저 나이 처먹고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이 딱 수준이 저래요. 그러니까 꼴에 지가 대학 교수라고 철학과 주워 들었다고 괜히 쓸데없는 단어는 또 거창하고 있어 보이게 나열을 합니다. 자아가 충돌을 해야 사유가 일어나는데 우파를 지지하는 2030 세대는 올바른 게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어떤 그러니까 특정 사상에 포섭되어 있다라고 지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극우라고 젊은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뭐 이딴 소리를 떠들어댑니다. 충돌하는 자아가 있어야 건강한 자아인데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다. 희망을 갖지 말라. 글쎄요, 586 꼰대인 본인에게 제가 하고 싶은 소리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좌파 꼰대의 오만함과 자기 확신이 진짜 너무 가짜나 가지고 내가 웃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비록 여러분들 나이는 젊을지 몰라도 지난 2008년 광우병 시절부터 저런 애들, 저런 인간들을 진짜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완전 그러니까 쟤는 지금 수준이 어떠냐면은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컴퓨터 게임 캐릭터라니까.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박구용 민주당 교육원장은 그 우파를 지지하는 어떤 2030 세대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들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존중의식을 배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근데 지도 젊은 세대를 존중하지 않죠. 자, 2030 남성들을 향해서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면서 2030 남자들이 왜 외로운 늑대가 됐습니까? 2030 남성들을 향해서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선동가가 돈이 있으면 쉽게 조직화가 된다. 이딴 소리를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만하고 편협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좌파 586 지들은요. 지들은 뭐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사람들 섬기는데, 지그들은 민주주의 파리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반미하고 반대 기업, 반대기업을 하고 친북 친중 짓거리를 하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적어도 그러진 않잖아요.
2030 남자들이 솔직히 평균을 놓고 보면은 아직도 정치의식이 물론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선동가들과 그러니까 좌파 선동가들과 언론의 바람잡이질 앞에 사실 아직도 쉽게 휘둘리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놓고 반국가 세력, 반국익을 지향하면서 어리석은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80년대 민주당 586 학생 운동권 선민의식으로 가짱게 똘똘 뭉쳐있는 너희들보다는 2030이 훨씬 더 지금 희망이 있단 말이야. 니들은 그러면은 카리스마조차도 없는 김대중 노무현 같은 거나 추앙하고 앉아있는 게 너희들의 수준 아닙니까? 노무현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욕하다가 내가 그때 나이 어렸어도 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중고등학생 때도 뉴스 기사를 많이 봤어요. 노무현이 살아있을 때는 민주당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다가 임기 말에도 지지율 5%도 안 되고 노무현이 IMF 터뜨렸던 영삼이보다도 지지율이 더 나빴던 게 노무현이죠. 그러다가 이대로 가면은 586 떨거지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정치 인생 종치겠다 싶으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잔대가리를 굴렸단 말이에요. 그때 노무현이 살아있을 때는 민주당 인간들 그렇게 욕을 하더니 민주당 인간들이 노무현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다시 성역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팔아먹었죠. 저것들이.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악마들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는 자기들도 선긋기하고 비판하고 빨리 물러가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죽고 나니까 그 캐릭터를 다시 이렇게 성역화 만들어가지고 팔아치운단 말이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악마들 아닙니까? 대중이 무현이한테 열광하면서 반미질이나 하고 북한에 퍼다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 차이나머니에 중독돼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대가 돼가지고 지들이 사회 요소요소에 뱀같이 또아리를 틀고 처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기득권 사수하기 위해서 돌변했죠. 이권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게 민주당 586 꼰대들 너희들의 수준 아니냐고.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듭니까? 민주의식을. 심지어 50대 60대 그 나이 처먹도록 철도 안 들었잖아요. 아직까지도 80년대 통기타 두드리던 시절에서 이것들은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얘네들은 경제전쟁, 산업전쟁, 안보전쟁, 신냉전, 미중 패권전쟁 아무 관심도 없어요. 얘네들은. 대가리가 비었다니까 통째로 이 586 세대 운동권 애들은.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우파 4050 말고 민주당 586 꼰대들은 대가리가 비었다고. 감히 지금 이 살벌하고 취업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2030 남자들한테 니들이 인생 훈수를 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586 운동권한테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 안 그렇다니까. 지식도 2030이 더 많아요. 단군 이래 역사상 가장 많은 꿀을 빤 세대가 586 민주당 운동권 너희들인데 니들이 진짜로 우리한테 세상 물정을 가르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벼슬짜리 감투 빼고는 니들이 우리보다 잘난 게 단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가짠타라는 거야. 1대1로 길게 씨부리지 말고 링 위에 올라가서 한번 붙어보자고. 뭐가 그렇게 혓바닥이 길어. 2030은 적어도 자유진영 노선에 줄을 서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삼각공조 연대체제를 지향하는 애들입니다. 누가 더 국제감각이 뛰어납니까? 누가 더 수준 높은 한반도 문제의 현실주의자입니까? 2030 우파들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깨어있는 세대라고. 이 나라 미래를 책임져 갈 세대란 말이야. 우리는 앞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저는 뭐 저 때도 유튜버 활동을 했죠. 조국 사태 때 구름처럼 모여있던 우파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만 2030 젊은 우파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듯 좌파 586 운동권들의 지독한 이중성과 위선, 내로남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도 그러니까 당연히 한때 대다수가 586한테 세뇌를 당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엔 어렸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되면서 점점 애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30 젊은 우파는 그냥 진실에 눈을 뜬 것뿐이라고. 그럼 조국 사태를 보고 비판을 안 합니까? 눈을 뜬 게 이게 핵심이라고. 좌파의 위선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떴다고. 아, 저것들이 절대 성역이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저 586 운동권이라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나쁜 놈들이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평생을 세뇌교육 받아 오고도 2030이 최근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대가리가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조금 부족하죠. 왜냐면은 짧은 평생 동안 좌파들에게 입력당한 고정관념이 일반인 2030 대다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 악성 종양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들, 왜곡된 역사 주입들 말이죠.
자, 물론 그런데 이제 계몽령 사태 이후로 급속도로 눈을 뜬 젊은 세대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다들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입니다. 우리 젊은 우파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인간이 뭐하는 인간인가 봤더니 불과 계몽령 사태가 터진 이후 작년 12월 말에 2030 남자들아 집회 많이 좀 나와라. 여기 젊은 여자들도 집회 많이 나온다. 이딴 소리를 했던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하도 저급해가지고 유명했던 발언이에요. 젊은 여자들, 아가씨들이 많이 나오니까 2030 남자들 너네들도 윤석열 탄핵 찬성하러 많이 나와라. 좌파 집회에 많이 나와라. 이딴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여러분들 어때요? 저런 수준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젊은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본능이라지만 하물며 대통령 탄핵 문제같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공사구분을 못한단 말입니까? 좌파는 그러니까 저런 수준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2030 남자들을 저딴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으니까 너네 좋지 않냐 해벌레거리면서 탄핵 찬성하러 나오라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대학 교수하고 거대 정당의 어떤 연수원, 교육연수원의 원장을 하고 이러는 게 벼슬자리 들고 감투 들고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는 게 끔찍하지 않냐고. 2030 평균 남성들은 그래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눈을 뜬 겁니다. 이게 과거 몇 년 전 그때 그 시절처럼 입에 발린 뻔하고 피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제 젊은 애들이 진지하게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를 느낀 거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반국가 세력 간첩들에게 진짜로 이 나라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사태 덕분에 그 이후로 급격하게 젊은 세대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라고. 언론도 썩었죠. 사법부 판사들도 썩었죠. 온 나라가 지금 진짜 미쳐 돌아갔어. 나라가 전복되기 직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사람들 얼굴에다가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그 잠 속에 미몽에 빠져있던 국민들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586 너네들을 반대를 하는 거라고. 더 이상 꿈속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깨어났거든. 너네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586 꼰대들 너희들. 80년대 90년대 초반 대학생 그때 그 시절에 고도성장기에 꿀이나 빨면서 민주당 계열의 586 운동권 세대로 한 세월을 보낸 너네들은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서 대가리가 완전히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젊은 세대가 완전히 눈치를 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니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걸 눈치를 깠다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저 인간 한번 보세요. 미국 대사관 관저에 화염병 던지고 사제폭탄 던지고 불꽃놀이 쇼를 즐겼다라고 하죠. 여러분 저거 상상이 가십니까? 저 인간은 저걸로 징역 2년을 가면서 그때 그 시절에 군대도 면제를 받았다고. 개꿀 아닙니까? 586 민주당 운동권, 이 586 운동권 민주파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2030 남자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 반국가 세력 역적이었다라는 거지. 민족의 역적이었다라는 거야. 저런 거를 보고도 가치 판단을 못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 새끼예요. 미국 대사관저에 화염병, 사제폭탄을 던지려고 했지만 대가리가 멍청해가지고 폭발하지 않은 덕분에 그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화염병이라든지 사제폭탄이 제대로 폭발을 안 했다라고 하죠. 그 덕분에 이제 죄도 그나마 가볍게 받았던 게 바로 저 민주당 정청래입니다. 지금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상상조차 못하는 짓을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완전히 극좌 이념에 친북 이념에 경도돼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근데 저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뭘 하고 있어요? 민주화 유공자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역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젊은 대한민국 20대 30대 남자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저딴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해서 중진의원을 하고 있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다고. 지금 대학 나온 평범한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저 인간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젊은이들에게 훈계하고 이제는 저런 범죄자가 대통령 탄핵까지 주도하고 있다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이게 나랍니까? 이때 제정신 박힌 20살 이상 젊은 성인들이라면 어떻게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있냐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엉뚱한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했던 게 바로 그때 그 시절 학생운동권 인간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유시민이는 그 집단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던 선배 학번이었어요. 피해자 전기동 씨는 유시민을 두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유시민이가 TV에 나올 때마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나는 너무 괴로웠다.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기가 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2030 남자들이 왜 우파화가 되고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주제가 이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것만 봐도 견적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죠? 운동권의 진실에 대해서 왜곡되고 도둑맞은 대한민국의 도둑맞은 역사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부족하지만 이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지금 저 같은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우파를 오래 해온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사실 부족한 것도 많아요. 구독자분들도 그거 사실 공감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위기가 고무적인 거, 희망을 거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깨어나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내가 배운 교육과 미디어에서 봤던 어떤 영화, 드라마 그것들이 과연 진실이었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제대로 우파화로 각성을 못하고 대오각성을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끝이에요.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서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영원히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허들을 사기 탄핵의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다음이 없다니까. 조기 대선 그런 거 다 개소리예요. 국힘당 애들도 시대 정신이 없어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좌파가 더 이상 기회를 안 준다니까. 지금 2030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이 나라는 영원히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 광우병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우병 선동. 저때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때 20대 젊은 사람, 저때 대학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군중들 앞에서 우파 목소리, 바른 목소리 되는 거 정말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데 저때 당시에도 저는 우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1%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광우병 파동을 주도했던 195개, 수백여 개의 단체가 고스란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선동 때도 똑같이 국민 여론을 선동했다라고 하죠. 왜곡했다라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과거의 좌파들의 악질적인 레전드 선동 사례들을 왜 소개해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2030 남자들이 왜 우파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나고 나면 까먹을지도 모르지만 머릿속에 이런 파편의 퍼즐들이 하나씩 이제 또다시 떠오르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0대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는 나이가 조금 너무 어린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30대들은 어때요? 지금 한 30대 중후반 중에서는 저때 당시에 자기들도 그러니까 생각 없이 선동되어가지고 좌파들에게 내 인생을 이용당해봤던 그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30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고. 지금 30대면은 저때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었거든. 지금 30대 중에는 저때 좌파들에게 선동당해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이용당해봤던 그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느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 각계 좌파들의 거짓말과 이슈, 선동을 잠시 보다가 잊어버리고는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사태 이후로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좌파 조직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 거대한 어떤 이권 카르텔이 있구나. 여기에 서서히 젊은 세대가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간첩 활동을 했다. 뉴스 기사 보이시죠? 2030 세대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간첩 그런 거는 나하고는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일이고 요즘 시대는 철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극소수 정치 유튜버나 얼음사이다 같은 극우 유튜버들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계몽령이 터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와닿는 거야. 이게 진짜였네, 간첩이. 민노총 그렇게 비판하는데 이게 진짜였네.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대놓고 이메일이라든지 USB로 간첩 주고받는 게 진짜였네, 지령을. 특히 계몽령 사태 이후로 이걸 그러니까 소프트했던 2030이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노총, 대기업, 귀족노조가 여러분들 어때요? 이 대기업, 귀족노조, 민노총 이런 애들이 어때?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노조가 더 이상 아니죠. 이미 업계에서 최고의 대우를, 대한민국 석박사들도 부러워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무한하게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월급을 달라고 저것들이 요구를 해요. 일은 줄여달라고 하고. 툭 하면은 대기업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고 회사에다가 수백억 수천억의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자기들의 근무 환경이 지옥이라면서 참 이상하게도 저것들이 어떻게 하죠? 고용은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 고용 세습을 내달라고 해요. 거기가 그렇게 일하기 나쁜 곳이면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가 그렇게 일하기 힘든 지옥이라면서 근로 환경이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 고용 세습은 왜 하냐고. 놀라운 이중성이죠. 2030은 거기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음마 단계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젊은이들을 더 많이 회사가
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반도체 삼성이 그래도 어떻게 좀 먹고 사니까 젊은이들을 좀 더 많이 뽑겠다고 하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노총 거대 노조들이. 자기들 일감 줄어든다고 4050 민노총 꼰대들이 젊은이들 신규 고용, 신규 채용도 못하게 해요. 자기들 일감 줄어든다고. 자기들만 독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든 일들은 하청에 다 떠넘기고 남들에게 다 떠넘기고 그러면서도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 국민들 노동자들은 저것들이 또 칼같이 신분 구별을 하면서 천민 취급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민노총 대기업 귀족노조 애들이 일반 근로자 노동자들 얼마나 천하게 취급하는지 압니까? 자기들이랑 계급 다르다고. 인기 있는 대형 SUV 자동차 생산이 10개월 1년이 넘게 밀리는데도 회사는 생산량을 늘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공장이 이거 잔업이네 야간이네 특근이네 일자리 독점하겠다고 지들만 월급 많이 받으려고 물량을 걸어 잠궈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잔업이다 야간이다 특근이다 일자리 독점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겠다는 거야. 회사는 지금 빨리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다른 공장으로 일감 나눠주기를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민노총이. 회사랑 고객 소비자들이야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손해를 보든가 말든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든가 말든가 무조건 이 인기 차종은 우리 공장에서만 생산 독점을 하겠다 그딴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 제가 다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내용들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배짱 요구를 안 들어준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누워서 생떼 쓰는 거예요. 민주당은 또 지원 사격을 해주고 노동자들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동자가 아니죠. 귀족노조 거대 민노총이 회사 사측을 협박해서 또 공장 생산 라인을 통째로 멈춰 세우고 그럼 하청기업 중소기업들 전부 다 줄줄이 개고생을 하고 피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중고등학교 운동회 마치 연례 행사라도 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파업하고 지랄을 떨어댄다고. 대가리에 상식이 있는 2030이라면은 나라 꼬라지가 이거는 아니지라고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0이 왜 우파화가 되고 있냐고? 이런데 하나씩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은 나쁜 거라고 탈원전해야 된다고 전 국민들을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세뇌 선동 가스라이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때요? 결국 천문학적인 마이너스 47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적자로 되돌아왔다고.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대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마이너스 적자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아왔다고. 이게 국민들한테 저 청구서가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되돌아오고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저게 없었던 빚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세계 전력 기업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5위 안에 손꼽히는 거 3위 안에 손꼽히던 게 대한민국 한전이었는데 문재인이가 탈원전 정책 추진하면서 한 방에 수십조 적자가 쌓인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자가 늘어났지만 그게 윤 정부 잘못입니까? 문재인이가 똥을 싸지른 잘못이라고. 그게 그때 탈원전을 하고 제때 원전 생태계를 늘려놓지 않았던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 시점에 아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주인공 그 위대하신 전남대 교수한테 2030 남성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우리 민주당 교육원장이네 뭐네 하는 양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나라 파탄 내고 있을 때 저때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30대 젊디 젊은 우파 유튜버 나 같은 사람이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최고 전성기 시절에 온몸으로 노란 딱지 수익 제한 유튜브 채널에 어마어마한 규제를 받아가면서도 내가 뭘 했느냐. 국민 여론 바로 잡아보고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고. 탈원전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옥문을 열어젖히는 거라고. 이 나라 개몽 한번 해보려고 나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탈원전하면 대한민국 지옥 된다라고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나 같은 사람이 목 놓아 외칠 때 그 대단하신 좌파 대학 교수들, 온실 속의 화초들, 고위공직자들 대한민국에 다들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말 안 했잖아요. 원자력 발전은 나쁜 발전이다라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그 선동 거대한 프레임 앞에서 국힘당 정치인이라는 놈들도 그때 아무도 말을 안 했잖아. 민주당에서 한 자리씩 해먹는 꼰대 교수 당신들을 그때 뜨뜻한 밥이나 연구실 안에서 처먹으면서 고액 월급이나 따박따박 쳐받고 있었지. 니들이 뭐하고 있었냐고. 그때 한 거 없잖아. 오히려 민주당 정권에 앞다퉈서 언론이라는 것들도 대학 교수라는 것들도 민주당 정권에 비굴하게 손바닥 비비고 줄서기나 했지. 한 자리 받아보려고.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 가방끈이 길고 시험을 잘 치는 바보들은 많아요. 그런데 가짜 지식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가짜 지식인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 안에 시험 치는 기계들만 가득하다고.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나라라니까. 이 나라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적은 나라예요.
당시 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온 나라 산을 파헤쳤고 나무를 베면서 친환경 파리를 했고 중국산 태양광 도배를 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박살이 났죠, 저때 여러분들. 자연환경도 개박살이 났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은 태풍이 오면은 개박살 나고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나죠. 문재인은 저런 거 다 모른 척해요. 자기는 그 50명도 넘는 어떤 경호원들한테 고액연봉 받아가면서 따박따박 이렇게 왕처럼 양산에서 왕처럼 그 거대한 저택에서 군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라는 박살이 나고 있다니까. 비 오면 산사태 나고. 풍력발전소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최근에 뉴스 기사 나오고 있다. 풍력발전소도 여러분들 요즘 개판입니다. 요즘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풍력발전소에 그 바람개비들이 죄다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도 못한다라고 해요. 왜? 생산하는 전기의 양 효율보다 부품비가 더 비싸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당시 문정부는 전국 여기저기에 특히 호남 쪽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이 풍력발전단지도 도배를 했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저거 나라 빚이라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끔찍한 악몽들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일개 유튜버인 제가 얼음사이다가 5년 6년 전부터 전부 다 그대로 100% 예측을 했던 것들입니다. 소위 친환경 파리 저거 해봤자 절대로 한국 실정에 안 맞다고. 특히 유지 보수비가 어마어마해서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이 못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 어때요? 그 거대 민주당의 역량이 어떠냐고. 일개 방구석 유튜버 단 한 명보다 못하잖아. 팩트잖아 이게. 근데 진짜잖아. 얼마나 비극이에요. 거대 국회가 그리고 거대한 어떤 그 행정부 조직 전체가 그 날고 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 끝판왕 가짜 엘리트들 수백 수천 명 고위공직자가 모여 있어 봐야 방구석 일개 유튜버보다 못한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뉴스 기사도 한번 보세요. 당시 탈원전을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는 정작 여름 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전기 수요가 폭증을 하자 석탄 발전소를 풀 가동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웃기죠? 환경 파리하면서 지희들이 처음에 원자력은 나쁘다라고 탈원전을 했잖아. 그죠? 그런데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대규모 블랙아웃, 국가 전체의 대규모 정전 현상이 오면은 어때요?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무슨 눈속임을 했느냐. 온 힘을 다해가지고 값비싼 해외에서 수입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화력발전 이거 그죠? 화석연료를 수입해와가지고 화력발전 팡팡 돌려가지고 당장에 땜빵질에만 급급했다고. 환경파리 하면서 석탄발전소는 풀가동하는 거. 환경파리 하면서 탈원전을 해가지고 석탄발전을 한여름에 풀가동하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처음부터 원자력 발전을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오기만 했어도 국가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겠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명을 왜 하죠? 제정신 박힌 20대 30대 남자들이라면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좌파가 틀렸다라는 걸 느끼고 우파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도시건설 시뮬레이터, 도시 만들기 컴퓨터 게임하고 비슷하잖아. 뻔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해줬던 고인물들의 공략집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바보가 지멋대로 중구난방으로 난리치다가 나라를 작살내고 수십조 빚더미에 올라앉혔다고. 제정신 바뀐 20대 30대 남자들이라면 이런 걸 보고 아, 좌파가 틀렸구나. 얘네들은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유능하지도 않았구나. 뭔가 눈을 뜨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거죠. 20대 30대 남자는 50%, 55%, 60%가 아니라 95%, 100%가 전부 다 우파화가 돼야지.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다니까. 대한민국은 뭐 철학과 나와가지고 이번에 제가 오늘 지금 극딜을 하고 있는 저 전남대 교수님 뭐 철학과 나와가지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핑계대지 말고, 잘 모르면은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2030 남자들이 민주의식이 있네 없네 그딴 개소리 함부로 아가리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뭐 얼음사이다는 원자력학과 나와가지고 이런 걸 잘 알아요? 나는 뭐 경제학과 나왔어? 경영학과 나왔어? 나는 조선업계도 나왔고 건축업계도 나왔고 게임업계에도 능통하고 IT 반도체에도 해박하고 미국 문제 등등. 나는 뭐 대학교 그럼 학사학위가 전공이 수십 개라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당이 저지르던 미친 짓거리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경고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지적인 역량인 거야.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민주당 좌파는 그러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그 좌파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본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우매함의 봉우리 꼭대기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날고 기는 그 젊은 나이에도 빠르게 우파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우매함의 봉우리 꼭대기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탈원 전에 온 나라를 박살을 내면서도 지가 만든 적자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버리면 그만이죠. 문재인 정부는 걱정이 없었어요. 나라 안에 적자와 빚을 만들어도 자기 5년만 하고 끝나면 그만이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면 그만이었다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온 나라를 박살내면서도 귀신같이 동시에 전라도에다가 한전공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한전공대가 뭡니까? 지역 인재 드립치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철저히 우덜식으로 인재 채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전력 공기업 한전에다가 빨대 꽂아 넣을 사람들, 두고두고 세금과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자식 새끼들이 합법적으로 헤쳐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만든 게 저런 전라도 한전공대 같은 개짓거리들이었다고. 저런 토악질 나오는 민주당의 586 운동권의 위선 내로남불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면 좀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꼰대 기득권이 돼갖고 저것들이 민주파리 하던 저것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꼰대와 기득권이 됐죠. 온 나라를 지금 박살내고 있단 말이야. 오직 자기들의 눈앞에 이익과 밥그릇만 사수하는데 미쳐가지고 빚과 나라 빚과 힘든 일은 미래 세대 여러분들에게 떠넘겨버리는 저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의 추악한 면모를 보라고. 정상적인 2030 남자들이라면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2030 남자들 100%가 전원이 우파화가 돼야지 당연히. 좌파를 왜 합니까? 좌파를 아는 게 없으니까, 대가리 든 게 없으니까 좌파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때 당시에 이준석이는, 우리 개준석이는 깨알같이 전라도 한전공대에 기어가가지고 민주당을 연상하는 노골적인 파란 잠바, 뭐 지들은 한전공대 과잠이 저거라고 그 특유의 비열한 명분을 당연히 한 겹 입죠. 하지만 본질이 뭔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죠. 아무튼 준석이는 저때 여러분들 어땠느냐? 파란 잠바 입고 좋다고 좌파 권력에 굽실굽실거리면서 낄낄거리고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저때도 저거를 비판을 했어요. 준석이는 우파 진영 안에서 내부 총질할 때 그 표독스러운 면상 한 대 쳐버리고 싶은 면상이랑 반대로 민주당 사람들 앞에 가서 호의적으로 굽실거리고 웃고 다닐 때랑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저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에 속는 2030 세대들이 정말 많았죠. 나는 옛날부터 저 인간 경고를 했잖아.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뉴스를 볼 때. 준석이가 전라도 가가지고 파란 잠바 입고 저짓거리 하는 거, 저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라도 이권 카르텔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심정으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고 짖는 친구들이 2030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불과 1, 2년 전에. 지역차별 발언을 한다. 극우 유튜버가 혐오 발언을 한다. 좌우 이분법 증오성 발언을 한다. 그게 아니잖아. 좌파를 척결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니까. 협치가 좋고 뭐 같이 상생을 하고 누가 그 좋은 말 몰라? 근데 박멸하고 깨 부숴야 된다고. 쟤네들이 잘못을 할 때는 민주당 좌파가 잘못한 이권 카르텔, 좌파 이권 카르텔을 민주당 586이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때는 해야 된단 말이야. 거저 공짜로 갈 수가 없다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딱 준석이가 말하는 저런 거랑 뭐 지역차별 발언이다, 혐오 발언이다, 똑같은 간편한 짓거리를 하면서 꼴에는 자기가 대단히 사회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줄 착각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몽령 사태 이후로 눈이 트여졌죠. 눈이 트여진 현 시점에 다시 한번 저 사진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내 설명과 함께. 이제 본질이 보이죠. 전라도에 한전공대 지어가지고 깜깜이로 지들 식으로 자기 자식 새끼들 그러니까 꿀 일자리 한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한전에 꽂아주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 이권 카르텔 쟤네들이 어떻게 나라를 도륙내고 있는지 이제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 거대한 좌파 운동권 그 기득권 세력 앞에 맞서 싸우는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충신이잖아. 개준석이처럼 소신 발언하는 척하면서 철저히 586 운동권 카르텔에는 숙이는 저런 놈은 간신배란 말이에요. 좌파의 역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부 분탕을 치는 굉장히 비열한 기회주의자란 말이야. 저런 애들은. 애국자랑 레벨 차이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조중동이 밀어주고 좌파 기성언론이 철저히 역선택으로 밀어주는 개준석이하고 저 때부터 굳이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도 국민들 앞에 바른 목소리를 내온 나 같은 사람, 그 내공과 신념과 국가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2030 중에서도 똑똑한 친구들, 똑똑한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들이 많단 말이야. 그들의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계급장이 왜 필요해? 스펙이 왜 필요해? 바른 말을 하는데. 대법관이 말을 해도 개소리는 개소리인 거고, 초등학교를 간신히 나온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말해도 올바른 소리는 올바른 거잖아.
바른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알몸 그 자체를 보라고. 그동안 눈을 뜨고 살아온 사람들의 속심정이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새까맣게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눈을 뜨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가슴에 울컥하는 거 느껴지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야. 자, 대한민국은 원자력이 없으면은 값싼 에너지 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 자원도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원자력은 그냥 에너지 치트키예요. 외워야 되는 수학 공식이야. 한국은 무조건 원자력을 해야 돼. 그냥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원자력은 절대선이야. 이걸 외우세요. 단점도 없어요. 그냥. 태양광은 그러니까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나발이고 친환경파리는 유지 보수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발전이 안 된다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고 기후의 영향을 받고 먼지의 영향을 받고 몇 년 쓰다 보면은 4, 5년을 불과 쓰지도 못하고 부품 노후화의 영향을 받고 국가 기관 전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쓰기에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전량 대비 전기 생산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가성비가 안 나와요.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대한민국은 원자력이 없으면은 값싼 에너지 동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전기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어떻죠?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몰락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런데 이 간단한 이치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았다고. 이런 거를 수능에서 노량진 학원 강사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이 바보 같은 가짜 고학력자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바보들이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 정답을 외우기만 했을 뿐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족했으니까.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 가 있는 애들이.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산업전기요금이 가파르게 탈원전으로 인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라 전체가 몰락한다라는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는 자기들의 민주당 좌파 이권 카르텔 당장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꺼이 국가 미래 전체를 박살내버리는 저런 인간들이 어떻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언론에, 대학 교수 그 어용 지식인들 중에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때 대한민국 정치판에 나 같은 놈이 단 한 명이 없었다고. 5년, 6년 전에 그때. 국힘당 정치인들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탈원전이 어떤데 저떤데 아가리를 턴 거지. 민주당의 탈원전 선동이 극에 달해 있고 그게 실제로 시행되던 시절에는 다들 찍소리 안 했다고. 원자력 쉴드 치면은 자기 지지율 떨어지니까, 자기 인기 떨어지니까. 그런 국민들의 어떤 대중들의 어리석음을 무릅쓰고라도 국가 앞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고 국민들 앞에 바른 목소리를 해야 나중에 가서 자기가 재평가를 받고 진정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체급이 오르는 건데,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통틀어가지고 단 한 놈도 없었다고. 그때 젊은 우파로서 여러분들, 이게 당연히 20대 30대 젊은 우파로서 이렇게 가슴과 심장이 뜨거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판에 그 드글거리는 정치 건달들처럼 싹 아가리 닫고 있다가 요즘 와가지고 판이 깔리니까 SNS에 글 몇 개 쓰면 그게 청년 우파예요. 이런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그게 젊은 우파인 거야. 차가운 머리는 필요하지. 하지만 심장은 뜨거워야 된다고.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볼 때 속이 터져야 된단 말이야. 젊은 우파는.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참고로 수년 전부터 이런 싸움,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얼음사이다 채널이 보면은 그동안 규제를 당해가지고 제가 정말 참 내 손으로 피눈물 머금고 수백 개 영상을 삭제한 것도 정말 너무 많은데, 아까운 영상들이. 이 얼음사이다 채널은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진짜 정치의 바이블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놈들은 전부 다 이걸 봐야 돼. 죄송합니다. 자, 몇 년 내내 그러니까 내가 어땠겠냐고, 심정이. 몇 년 내내 탄압당하고 사람들한테 노출도 안 되고 구독자 수는 아예 정지되어 있거나 1년 내내 활동을 했는데 1년 내내 내가 영상을 올리고 활동을 했는데 오히려 구독자 수가 그 뭐 2022년, 23년 이럴 때 보면은 마이너스 2, 3천 명씩 빠질 때가 있었어요. 절대로 그건 여러분들 노출도 탄압, 인위적으로 조회수 탄압을 안 하면 그건 불가능한 현상이거든. 솔직히 그때 정말로 힘들고 현타 오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수익이 편의점 알바보다 못할 때도 많았어요, 이 큰 채널이. 나 문재인 정부 때 이미 20만 구독자 채널을 찍었다니까. 근데 수익이 그랬어요. 진짜 좀 많이 현타 오고 힘들었다니까. 근데 나라가 걱정되니까 계속 활동을 한 거죠. 문재인 정부 초중반에 무슨 유시민 따위가, 유시민 따위에 저런 저급한 인간이
엄청난 국민 지식인 취급을 받던 시절이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저 인간이 순식간에 대한민국 방송가를 장악하고 저 인간이 출연했다고 하면은 유튜브 수십만 조회수씩 휩쓸면서 지 개인 채널도 하나 굴리고 아무도 감히 저 586 운동권들의 성역과 그 권위에 토를 못 달고 도전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때 저 얼음사이다가 뭘 했느냐. 젊고 아무 힘도 없는 제가 괴물 소리 들어가면서 네가 뭔데 소리 들어가면서 저런 586 운동권 인간들을 나는 정면으로 비판을 했다고. 처음에 그 물꼬를 텄단 말이야. 저들이 만들어온 각종 사건들, 핵심 성역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애국심 하나만 가지고 제 모가지를 내놓고 온몸으로 저는 저 586 운동권 카르텔에 대해서 머리를 들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가시밭길을 내가 걸어왔느냐. 이 나라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내 이웃들이 국민들이 친구 동생 여러분들의 앞날이 진심으로 나는 걱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열차가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어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절벽 끝을 향해서 폭주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얘기를 외쳐야만 했다고. 4대강 선동 어떻습니까? 세월호 선동 어떻습니까? 박근혜 탄핵 선동 어떻습니까? 계속 저는 수십 수백 가지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당연히 노란 딱지 규제를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지금도 4대강 선동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팩트와 지식, 건축 토목과 대한민국 하천 문제의 어떤 정말 전문가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했던 저런 영상들이 왜 노란 딱지 규제를 받았는지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저 두 개 영상 중에 밑에 있는 영상 저거 보이세요? 경북 상주 미나리 농사가 개박살난 이유, 그죠? 여러분들 5년 6년 전에 경북 상주 농민들의 미나리 농사가 왜 개박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저때 그러니까 4대강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사람들에게 프레임 깔면서 뭐라고 했죠? 수문을 전부 다 개방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수문을 개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어찌됐든 날씨가 가물어 갈 때는 있는 수문 시설을 닫아가지고 물을 모아놔야지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좌파 환경파리 마인드에 미쳐가지고 쟤네들이 뭘 했습니까? 강물은 흘러야 됩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이러면서 좌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좌파는 무식해도 있어 보이는 척하기가 좋아. 물은 흘러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런 소리를 씹으려버려. 근데 한국의 하천 특성과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시설에 대해서는 우파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좌파가 항상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 쟤네들이 환경파리 마인드로 뭐라고 했죠? 강물은 무조건 흘러야 된다라고 수문을 개방해버리는 바람에 당시 전국의 농민들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엄청나게 개고생을 했고 농사도 망치고 그래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저 때부터 목소리도 내고 국힘당 정치인들한테 이런 거 싸워야 된다고 이메일 보내고 그 인간들한테 댓글 달아주고 네이버 뉴스에서 싸우고 SNS에서 가르쳐주고 애쓰고 또 실제로 농민들의 집회 현장에도 나가고 그 사람들 목소리를 퍼나르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상상이 가세요? 이 좌편향되어 있던 미친 나라에서 젊은 사람이 저 때부터 저런 싸움을 해왔다라는 게 그게 상상이 가냐고. 묵묵하게 돈도 이름도 그 어떤 약속된 대가도 없이 여의도판에 드글대는 그 정치건달들이 이런 거를 뭐 100분의 1이라도 감히 알아요. 이 마인드를, 이 심경을. 좌편향되어 있는 구글 코리아 직원들도 솔직히 진짜 섭섭하죠. 이런 거는. 누가 본인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지 모르겠단 말입니까? 툭하면은 이런 영상 보고 증오성 콘텐츠라느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룬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억가를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저 힘든 싸움과 힘든 목소리를 왜 몇 년 내내 미친 사람처럼 내어왔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없고 무식하면은 나도 문재인한테 박수치고 살았을 텐데 아는 게 있는 사람은 나라가 걱정되고 눈에 그게 뻔히 보인단 말이야.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그 거대한 선동과 저런 단순 무식한 프레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선동이 너무 많았다고. 4대강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근데 수많은 고학력자, 명문대 나온 대졸자들도 대한민국의 그 쓸데없는 법조인들도 전부 다 선동당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죠. 사실 지들이 고시 패스할 때 4대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 반도체 사업, 게임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진 않았거든. 한국에 그러니까 그 가짜 지식인들이 많다고 하는 게 내가 이런 거예요. 안타깝다니까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식인 행세, 언론인 행세, 그리고 어떤 그런 막 전문직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사회 모든 분야를 통달한 건 아니잖아. 나는 그게 안타깝거든. 사람은 정치를 논하는 사람은 박학다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분야를 골고루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근데 대한민국에 어때요? 좌파들이 어떤 그때 탈원전 선동, 4대강 선동 저런 거대한 선동을 하면은 수많은 고학력자들도 명문대 나온 대졸자들도 다 선동을 당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죠.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저렇게 보다시피 대한민국의 농업도 박살이 나고 수출 경제도 박살나고 아까 보신 원자력 발전도 박살이 났고 나라에 수십조의 적자가 쌓였죠. 진짜로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거를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 심경에서 어떻게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에게 극우라고 욕을 먹어도 바른 말을 해야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미래가 파탄나고 있으니까 나를 욕하는 그 사람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불태웠단 말이야. 언론도 아가리를 닥치고 있고 국힘당 정치인들은 존재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지. 중도 파리하고 외연 확장 타령하면서 이미지 관리하기 바쁘지. 기회주의자들 천국이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치판은 썩었어요. 이 나라 상당수 대학 교수 어용 지식인이라는 인간들도 그저 좌파 권력에 잘 보이고 뭐 한번 타먹어 보려고 나팔수 노릇하기 바쁘지. 목소리를 낼 사람이 진짜 나 같은 일개 유튜버밖에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극우라고 욕먹어가면서도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일깨워주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목소리를 내야만 하겠더라고. 안 그러면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으니까. 누군가는 좌파랑 분노해가면서 이 잘못 흘러가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좌파랑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워야만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뭐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 뭐 어쩌고 어째요. 전남대 교수라고? 박구용씨 너 지금 내가 했던 말 이거 10분의 1이라도 이해하냐? 이거 10%라도 네가 이해를 해? 지금 내가 말했던 이런 이야기들. 내가 그래서 저런 애들이 아가리 털고 있는 거 보면은 내 생각이 어떻겠어요? 가짜나서 웃음이 나온다니까. 내가 이런 싸움 해온 지난 몇 년 동안 네가 뜨신 밥 처먹고 뭐 했는데 민주당 나팔수 노릇하면서 편안하게 고액연봉이나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아왔지. 국가 앞에서 네가 뭐가지 신념 내놓고 무슨 짓을 했냐고. 한 거 없지. 나팔수 노릇이나 했지. 그거 편승하면서 가장 편한 길을 걸어간 거야. 너는 민주투사가 아니라. 철학이 없는데 무슨 철학 전공입니까? 시대 정신도 모르는 인간이. 사회 분석도 못하는 인간이. 2030 남자들이 지금 그나마 절반 이상 기적적으로 최근 들어서 왜 우파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흐름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죠. 그런 인간이 무슨 지식인이고 무슨 교수예요. 저런 게 무슨 교수고 저런 게 무슨 거대 정당의 교육원장을 맡아. 저런 깜도 안 되는 가짜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대한민국 민주당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하지 아닙니까? 다 끼리끼리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애들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586 운동권 신화, 자기만의 좌파 성역화에 공고하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로잡혀온 저런 인간의 뇌구조를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저 인간 본인 스스로보다도 저 사람 머릿속을 내가 더 잘 알아요. 나 같은 30대 청년이 2008년 광우병부터 그래 지금까지 뭐 17년 이상의 세월 동안 좌파 거짓말과 싸워온 이런 활동은 내가 말도 안 할게. 유튜브가 활성화됐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단 몇 년간의 어떤 그런 목소리만 하더라도 그 심경, 그 활동, 그 사고력의 깊이에 대해서 저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할까요? 몰라요. 저런 애들은. 국제정세가 어떤지, 신냉전 시대가 어떤지, 원자력 발전이 어떻고, 반도체 업계가 어떻고, 산업 전기요금 에너지 단가가 어떻고, 거대 노조의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고, 상속세에 박살나는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 유능한, 점점 대한민국을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고 있죠. 자본가들이 떠나고 있죠.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과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자본가들, 중견기업의 사업가들이 한국에서 정리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그러면 고용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시설 투자 자체가 감소하는데. 사업하기 힘든 환경인데. 노조의 세금의 행정 규제, 민주당이 툭하면은 앞으로 국회 불러가지고 국회 참고인으로 1년 내내 국감 시즌도 아닌데 기업인들 모가지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하죠. 기밀도 이제 다 불어내라고 하죠. 산업 기밀도. 사업가들이 대한민국을 왜 떠나겠냐고. 근데 그 연쇄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런 애들이 대가리에 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런 애들은. 그저 속 편하게 저런 애들은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옛날 그때 그 시절 유교 성리학자들처럼 바라본다니까. 세상은 흙과 백으로, 선과 악으로, 지들이 정의다. 대충 민주파리, 겸손한 태도, 뭐 민주주의를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간다라고 믿는 게 진짜 저런 애들의 수준이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도 586 운동권 선후배 지들끼리 퍼날랐던 그 왜곡된 역사들, 북한 김일성 세력이 운동권에 의도적으로 뿌리내린 그 가짜 지식들을 가지고 반일 종족주의에 미쳐있는 편향된 역사관 등으로 그저 세상을 이 국제 정세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굉장히 극도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좌파 민주당 586 운동권 꼰대들이라는 거예요. 2030이 지금 왜 우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전히 부족한 내 친구 동생들도 많지만 2030은 그래도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저 옛날 꼰대 세대들보다 받아들이는 정보의 총량 자체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보의 총량이 차원이 다르다고. 쟤네들 20대 30대 시절이랑 지금 20대 30대 어떤 친구들의 평균적인 어떤 배경 지식, 사회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는 차원이 다르다고. 정보의 총량이. 특히 내공이 조금 있고 몇 년 이상 꾸준히 이 나라에서 우파해온 30대 청년들은 그 깊이와 내공이 얼마나 상당한지 저런 꼰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장 마지막 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가장 마지막 줄을 읽어드리는 건데, 제가 항상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뭘 모르기 때문에 좌파질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뭘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좌파짓을 하는 거라고요. 자, 영상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10대, 20대, 30대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날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5.18 광주 사태부터 해서 이제는 제발 좀 눈에 그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눈을 시원하게 떠주세요. 눈을 떠주세요. 엄청나게 과장되고 왜곡된 일제시대 역사부터 해가지고 뭐 한반도 전기를 끊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다느니 뭐 석굴암을 고의로 일본이 해쳤다느니 아니에요. 발굴 작업부터 해가지고 복원하는 것까지 일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해준 게 석굴암입니다. 그 지금 제가 여기서 너무 완전 뭐 또 하나의 논문 한 편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과장된 일제시대 역사에 이르기까지 당신들이 평생 동안 정교조한테 배운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요. 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이걸 깨닫는 게 충격적이었어.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한국 나이 기준으로 한국 나이 20살부터 30살 때까지 나도 10년의 세월 동안 점점 그게 하나씩 바뀐 거예요. 나도 속아 있던 게 되게 많았거든, 옛날에 어렸을 때. 당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586 민노총의 그 언론 노조, 미디어, 영화, 드라마에서 세뇌 주입받았던 그 수많은 프레임과 코드들이 오류니까 이제 그거를 수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능한 프로그래머란 말이야. 이걸 이제 수정을 해야 돼. 오류가 생기고 버그가 생겼어. 바로 잡으란 말이야,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들어진 수많은 프레임, 코드, 알고리즘들이 90% 이상이 거짓말이었다고. 민주당 좌파 586 반국가 세력들이 말하는 건 여러분들 싹 다 틀린 겁니다. 쟤네들이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거고, 쟤네들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 새끼들 또 뒤에서 무슨 공작치를 꾸미고 있지?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지식시민입니다. 지식시민이에요.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악마로 만들고 전두환을 지옥의 시대로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판타지 전쟁에 참전 유공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 등골 뒤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짜 참전 유공자가 돼서 뭘 추구합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등골 뒤에 기생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흡혈을 하죠. 모든 단물과 기득권을 합법적으로 빨아먹고 있다고. 지들이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짜 판타지 전쟁의 참전 유공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등골에 기생을 하면서 이 단물과 기득권을 빨아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민주당 586 운동권들이 계속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계몽령 사태 이후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우리 2030 친구들, 몇 살 차이 안 나는 친구들, 동생들, 젊은 네티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깨어났습니다. 당연히 반갑게 생각을 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여러분들의 그 강한 마인드를 정말 딱 1년, 2년 전부터라도 이만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그러니까 쉬운 길을 쉽게 갈 수 있었겠냐고. 그래서 항상 요거는 반성하는 마음도 우리 젊은 세대가 조금 가져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젊은 세대 위대하다 잘났다 이런 말만 하지 이런 쓴소리하는 유튜버는 유튜브 통틀어서 나밖에 없었거든. 지난 6년 7년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파의 터전을 지금까지 이 낙동강 방어선을 외롭게 지켜온 어르신들, 정말 제일 대단한 분들이죠. 어르신 우파들에게 꼭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세대 중에서도 우파를 오랫동안 해온 짬밥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로 독종들이고 고독한 선각자 친구들이었죠. 우리 2030 세대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에게
그 소수파로서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죄송함과 미안함과 고마움을 꼭 함께 가져야 된다고. 그게 염치예요. 그게 사람의 염치야. 자, 사랑하는 2030, 또 10도 합칩시다. 10, 20, 30 대한민국 젊은 우파 여러분. 더 이상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자라는 저런 오만한 수준의 인간들에게 여러분들 제발 더 이상 평생 동안 더 이상 절대로 저것들에게 이용당하지 맙시다. 저것들에게 속고 살지 맙시다. 민주당 586 운동권은 악마예요. 자기들의 부모 세대, 산업화 세대 어른들, 삼촌, 이모님들의 뒤통수에 칼을 꽂아놓고 비틀어버린 단군 이래 수천 년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서 사상 최악의 세대가 민주당 586 그 가짜 운동권 세대예요. 최악의 악마들이 바로 80년대 학생운동권 인간들이라니까. 나는 그 인간들을 부정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산업화 세대가 만들고 산업화 세대가 건국하고 산업화 세대가 살을 찌우고 민주화도 산업화 세대가 저절로 해준 거야. 그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쟤네들은 단군 일에 최대 꿀 빨면서 고도성장기에 그저 모든 혜택과 수혜를 누리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 배은망덕하게 자기 부모님 세대의 뒤통수에 칼을 꽂아놓고 비틀었던 세대들이에요. 이 왜곡된 대한민국 현실에 눈을 뜨라는 거야. 2030 남자들을 악마화하는 민주당 586 운동권 어용 교수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30 청년들의 주인의식이 강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청년들이 이제 눈을 뜨고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맙다. 나라에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꼰대고 누가 참 어른일까요? 항상 여러분들 저는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